오늘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 레프 톨스토이의 마지막을 함께한 딸, 알렉산드라 톨스토이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죽음과 삶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인생의 고요함을 처음 느꼈습니다. 그 문장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나온 한 인간의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톨스토이의 막내딸이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귀족 가문의 자녀였지만 알렉산드라는 화려한 사교계보다 늘 조용한 아버지의 서재 앞을 서성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회고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대답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저 나와 함께 침묵을 나누기를 바라셨다. 톨스토이는 세간에선 사상가이자 위대한 작가로 불렸지만 집 안에서는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냉정했고 가끔은 감정의 기복에 휘말려 가족들을 괴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었고 자신의 도덕과 종교적 이상을 가족에게까지 강요하려 들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그런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과 존경, 그리고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한 번은 톨스토이가 가족에게 유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집안은 말 그대로 뒤집혔습니다. 어머니인 소피아 톨스토이는 심한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알렉산드라는 중재자이자 증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철학에 동의하면서도 그 철학이 가족의 일상과 정서까지 잠식하는 걸 괴로워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가끔 날카롭고 그의 눈빛이 멀리만 향해 있어도 알렉산드라는 그의 곁에 앉아 조용히 묵상했고 말 대신 침묵으로 아버지의 사유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녀의 회귀에 따르면 톨스토이와 가장 가까워진 시기는 그의 삶의 마지막 길 2년이었습니다. 그 시기 알렉산드라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자주 나섰고 작은 지필실에서의 짧은 대화들도 자주 나누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나를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마음이 울컥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회상합니다. 삶의 마지막에서야 아버지는 딸에게 마음을 열었고 그녀는 더 이상 설명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고독을 함께 견디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갈등의 끝, 알렉산드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합니다.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그의 기침소리, 숨소리, 떨리는 손끝까지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인생의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떠나며 내게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그 고요함 속의 이해였는지도 모릅니다. 알렉산드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합니다. 톨스토이는 생의 마지막 시기에 자신이 남긴 재산과 명예, 가족관계까지 모두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82세의 나이에
홀로 기차를 타고 떠났고 그 길 끝에서 병에 걸려 기차역 인근의 한 간이역장 집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알렉산드라는 아버지를 따라 그 마지막 기차역까지 함께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까지 톨스토이는 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이해시키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알렉산드라는 그 이후로 톨스토이의 유산을 정리하고 러시아 곳곳에서 강연과 봉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문호의 딸이 아닌 사상의 전달자이자 사색의 동반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말합니다. 위대한 사람의 곁에서 산다는 건 늘 외로움과 마주하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 속에서야 비로소 인생의 고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작가의 말년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 그 시간을 곁에서 천천히 함께 호흡하는 일, 그건 어떤 말보다 깊은 사랑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그 모든 대답이 되기도 합니다. 알렉산드라 톨스토이의 이야기는 삶의 마지막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그 고요함. 실제로 대한민국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삶의 질 조사에 따르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들 중 약 62%는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관계를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로 꼽았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고요한 시간의 가치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75% 이상이 혼자 있는 시간이 삶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수록 복잡한 대화나 화려한 성과보다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과의 깊은 이해를 더 갈망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령이 심리와 정서 상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57%가 타인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며 그중 절반 이상이 존중은 말보다 태도와 눈빛에서 느껴진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의 존엄은 거창한 존칭이나 이유보다 한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의 존엄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존엄은 내가 말하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 나의 침묵을 들어줄 때 가장 잘 보존된다는 걸 우리는 인생의 후반에서야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알렉산드라 톨스토이가 아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켜본 그 순간처럼 그 고요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삶은 다시 단단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한 감정이나 설명되지 않는 생각을 안고 계시다면 잠시 눈을 감고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대화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나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과 새로운 이해와 존엄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대문호로 불리던 톨스토이와 그의 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